반갑습니다.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. 영국의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, 또 대교리문답, 또 소교리문답의 작성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국 종교개혁의 발단과 발전은 참 흥미로운데요.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. 영국의 종교개혁은 한 왕, 즉 헨리 8세의 결혼 실패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한 왕, 즉 찰스 1세의 전쟁 실패로 그렇게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떤 왕의 결혼 실패, 또 다른 왕의 전쟁 실패, 이런 것들이 영국 종교개혁의 그 시작과 또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. 먼저 영국 종교개혁의 발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영국의 종교개혁은 1534년 헨리 8세가 자신의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원했지만 이 교황,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청의 그런 허락을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요. 아라곤의 캐서린이 있었고, 또 앤이라는 그런 아내, 앤 볼린이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, 또 제인 세이무어라는 그런 아내, 그리고 앤 클리비스의 앤이라는 또 그런 아내, 그리고 캐서린 허월드라는 그런 아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워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6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1534년에 이제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허락을 안 해준 것이죠. 예. 그래가지고 이 헨리 8세가 화가 난 거죠.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황청과 단절해야 되겠다.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뛰쳐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단절, 이게 뭐죠? 이게 종교개혁이라거든요. 예, 그 당시 맥락에서 보면 그게 종교개혁이란 말입니다. 헨리 8세는 이 로마 가톨릭과 단절을 선언하고 스스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한계가 분명했습니다. 교리는 그때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예배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이 로마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헨리 8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엘리자베스 1세 이때의 그 영국의 상황을 보면 참 재밌어요. 여기서 말하는 영국은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남쪽의 잉글랜드를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남쪽의 잉글랜드 상황을 보시면은 눈을 감고 이제 설교만 듣는다고 하면 이거는 개혁주의 설교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. 그런데 반대로 이 귀를 막고 이 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교회 정치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참 좀 뭔가 맞지가 않죠. 여러분,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교리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이 예배의 개혁, 그리고 교회 생활의 개혁, 그리고 삶의 개혁, 이 사회의 개혁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은 교리는 좀 개혁주의적인 모습을 갖췄지만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혁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죠. 이런 경향은 이제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등극한 1603년 이후에는 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.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, 이제 헨리 8세를 이어가지고 그 영국을 통치한 그런 여왕인데요. 특별히 이제 그 잉글랜드를 통치를 한 것이죠. 그런데 이때 아주 그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 로마 가톨릭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때부터 개신교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신학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청교도의 그
이제 기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라고 할 때 말이죠. 아주 이제 역사를 길게 잡아요. 그래가지고 이 1560년 이전부터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그 엄밀하게 볼 때에 청교도라는 그 집단은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이제 그 시작된 그런 그 종교 운동, 교회 개혁 운동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. 이 청교도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퓨리탄이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이 퓨리탄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이 영어 단어에 pure, 뭐 purify,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.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만들다, 뭐 깨끗한 이런 뜻이 생각나잖아요. 그러니까 퓨리탄이라는 이 말 자체도 처음에는 이 경멸적인 용어였어요. 그래서 뭡니까? 이 자기들만 좀 깨끗한 척하는 자들 이런 경멸적인 용어였는데 이 말이 이제 점점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본인들도 청교도 본인들도 이 퓨리탄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. 네. 청교도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16,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청교도 신학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신학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? 이 개혁파 정통주의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 1세대의 신학을 이제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로마 카톨릭과 이제 논쟁하고 또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좀 더 신학이 체계화된 그런 어떤 개혁 신학을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? 영국에서도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을 우리는 이 청교도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청교도의 시작과 끝을 보통 155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89년으로 잡고 있는데 1558년은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를 하던 그런 이제 해였습니다. 그리고 1689년은 이 관용령이 시행된 해인데요. 이 관용령은 뭐냐면은 이제 그 잉글랜드 당국에 의해서 등록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. 그런 허락을 해준 것이죠.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보편교회의 교리들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삼일체 있죠. 이 삼일체를 믿는 개신교 이제 교도들에게 예배 자유를 허락한 그런 어떤 이제 정부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잉글랜드의 이 성공회뿐만 아니라 이 비국교도라고 부르죠. 예, 이 성공회에 속되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 이 뭡니까? 이 탄압이 심할 때는 예배 자체 또 설교 전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제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말하자면은 관용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관용령이 내려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이 국교도와 비국교도 사이에 투쟁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치열한 그런 뭡니까 개혁 정신 아주 이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혁 정신이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때가 이제 1689년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의 시작은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때부터 이 관용령이 내려진 1689년까지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16세기와 17세기가 되겠습니다.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글을 쓰고 또 이제 개혁 운동을 했던 것이죠. 그 숫자를 세어보면은 뭐 361명 뭐 이상이 됩니다. 예. 그 영어 사이트 중에 prdl.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prdl.org. 예.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청교도들의 작품들을 다 볼 수 있는데, 뭐 많은 작품들이 영어로 돼 있고 또 많은 작품들이 라틴어로 돼 있죠.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교도들의 숫자가 이제 뭐 361명 이렇게 이상으로 나오거든요. 그만큼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이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. 예. 여기서 말하는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, 또 스코틀랜드, 예. 그리고 또 뭐 웨일즈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
지금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제 잉글랜드 쪽에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스코틀랜드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